여러분, 정부마저 위기를 경고한다.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봐서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쉽게 말하면 보고서예요. 이게 1월호거든요. 색이 그린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린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린북의 핵심이 여러분 총체적 난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물가 높고 내수 회복 더디고 수출은 감소하고 심지어 경제 심리까지 부진하다. 최악이죠, 최악. 최악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가 내는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는 것은요,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경기 둔화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보면 말입니다. 뭐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경제 위기가 더 깊어진다. 이 말과도 저는 상통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경기 둔화라는 말을 얼마나 쓰신지 아세요?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작년 6월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8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째 지속이 되면서 단어의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처음에는 둔화 우려라는 말로 그 표현을 썼다가 점점 바뀌면서 경기 둔화 우려 확대라는 표현까지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말입니다. 이게 물가가 높고 내수가 회복이 안 되고 수출이 감소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위기에 대비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비칩니다. 이게 정부가 보고하는 이 보고서 그린북은요. 이게 많은 사람들 경제 주체들 말입니다. 다 참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는 보고서조차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가 된다고 하니 그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그린북에서 말입니다. 가장 악재라고 짚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수출이요. 수출이 지금 최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에 무역 적자만 하더라도 47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62조 7,200만 달러입니다.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작년 전체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성장 엔진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출이 9.5%가량 줄어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충격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올라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 11월 달에 5%, 12월 달에 5%입니다.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어떻게 될까? 아마 그렇게 급진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15일밖에 안 지났지만 결국 말입니다. 공산품 가격 다 올라갔거든요. 설 대목에 앞두고요. 많은 기업들이 물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기요금, 4대 보험료 안 올라간 게 없거든요. 공공요금이. 그러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 물가가 높으면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겠죠. 실제 소비가 줄어듭니다. 지금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1.8이에요. 9월 달에 1.9였고요. 10월 달에 약간 좋아져서 마이너스 0.2까지 올라갔지만
마이너스는 여전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매 판매가 안 된다는 뜻이고 내수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2022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월 한 달 빼고 8월에 4.4% 늘어난 것 외에는요. 대부분 0%대거든요. 아니면 마이너스고요. 실제 말입니다. 12월에도 국내 카드 성인액이 1년 전보다는 10.8% 늘었습니다. 전월 증가율 6.4%로 확대되기는 했어요. 제가 12월은 조금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11월에 마이너스 1.8%니까 기저효과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12월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12월에 기저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만큼 나쁜 것은 여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실제 지표에서도 말입니다. 현재 경기를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현재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10월에 보면요. 102.4입니다. 102.4. 죄송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102.4입니다. 11월에 101.7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3분기부터 침체가 시작됐다 하는 것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지금 앞으로도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아요.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 이 말이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99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100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99는 지금 앞으로 6개월 후 내지 1년 후의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는 뜻이에요. 1년 후에는요.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러면 지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 정도로 가면 정부가 이야기한 경기 둔화, 경고 분명한 거죠. 이게 여러분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지표들을 자꾸 속였거든요. 일부러 좋은 지표만 뽑아내서 설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가 마치 좋은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정환진 TV를 보면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좋은 지표만 뽑아내서 좋다 해서 좋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진짜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경기는 좋아지겠죠. 내년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에 있으니까 어떤 식이든 돈을 또 쏟아 부을 거예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정치라는 게 표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 거라고 보이지만 당분간은 어려워진다. 당분간은. 게다가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좋아지는 모양새는 나오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본격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아마.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세계 경쟁이 좋아질 때까지 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요. 그럼 세계 경제가 언제쯤 좋아질 거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가 세계 경제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미국은요. 경기의 어떤 급속한 침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IMF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투자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식이든 미국의 경기 침체는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침체가 끝난 후 아마 세계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 수출도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근시일 내에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경제가 나쁠 때 기회가 있으니까요. 현금을 쌓아가는 것 아직도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앞으로의 경제가 상황은 나빠진다 이렇게 보입니다.